기후가 왔습니다. 기후가 왔어요. 기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는 얼마나 확인하기가 쉬울까요? 유중에 신금만 보면 되니 그저 먹기죠. 기후는 일지식신, 정인이 식신을 본 형태다. 정인이 식신을 봤으면은, 글쎄, 정인은 뭔가 교육적인 면이라고 그러면은, 식신은 궁리하는 거니까, 교육을 하면서 궁리한다. 교수님 스타일이라고 그럴까? 그거 가능하겠네. 기호는 교수님이다. 뭔가를 연구하고 궁리하는 그런 성분이 보입니다. 원래 기후 자체는 궁리죠. 궁리하고, 실험, 반복 실험 좋습니다. 뭔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파고드는 성분, 기후일주. 기후는 기묘와 함께 서로 반대되는 요소가 크죠. 기묘와 또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단순하기도 똑같고, 일지편관과 일지식신이 붙었다. 한판 붙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 싸움을 이기려나? 어떻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기묘와 기후가 붙었습니다. 당연히 기후가 이기겠죠? 네, 기후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금극목으로 쳐버리니까, 기묘는 맥도 못 쓰겠네. 네, 이렇게 관찰하면은, 표면만 본 것입니다.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싸울 때는, 기묘가 우세합니다. 왜? 일지편관은 저장되어 있는 게 많아요. 일지식신은 만들어야 돼요. 장기적으로 한 10년을 놓고서 싸운다면 당연히 기후가 우세하죠. 근데 앉은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 되면 기묘가 우세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요. 기묘도 기후도 사람 따라도 다르죠. 사람 따라라는 말은 좌우 사정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둘 다 없는 게 맞네요. 첫째, 기후나 기묘나 직관력이 없습니다. 인성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는 인내심이 있고 하나는 연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마무리를 못합니다. 둘 다 마무리를 못하고 둘 다 직관력이 없다. 그리고 둘 다 주체성도 없다. 이런 성분에서는 통하는 게 많죠. 보십시오. 전혀 반대적인 상반되는 성분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만히 뜯어보면 오히려 없는 것이 닮았어요. 없는 거 닮은 것도 닮은 건가요?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있는 것을 닮아야 닮았다고 닮은 것인데 없는 거 닮은 것도 닮은 것이냐? 우리 심리 분석에서는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력이 없다. 그 특징이거든요. 특징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 닮은 겁니다. 그래서 기후나 기묘가 겉으로 봐서는 상당히 다른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지만 들여다보면은 있는 것만 빼고는 다 닮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무리한다든지 직관력을 한다든지 주체를 얘기한다든지 또는 다 감정적이죠. 내성적 감정형입니다.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이라든지 사교적이라든지 합리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식신만 있고 한쪽은 편관만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둘 다 공통적으로 없다. 이보다 더 닮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내놔보세요. 어디? 없죠?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서 전혀 다른 이질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뜯어보고 분해해보면은 정작 너무 닮은 점이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후와 기묘는 많이 닮았구나. 서로 친구도 될 수 있겠습니다. 싸우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어차피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죠. 편관은 밥 먹으러 갈 때 첫째 문제입니다. 편관은 장 가본데 가려고 그럽니다. 기묘를 말합니다. 기유는 안 가본 데를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만 헤어져야 됩니다. 헤어져야 이 사람은 오래도록 마찰 없이 지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신은 탐험, 탐식, 음식, 탐험 이렇게 말하죠. 그걸 우리는 탐식이라고 말합니까? 탐험, 탐자, 탐식입니다. 탐식성이 있다. 그래서 안 먹어본 거, 신기한 거, 새로운 거 같은 얘기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기후와 여행을 갈 때는 음식이 풍부한 데로 가야 돼요. 가령 어디가 제일 풍부합니까? 음식이 풍부한 데가 어디입니까? 예, 광동. 광동으로 가야죠. 예. 중국에서 가장 음식이 천국이라고 하는 광동성. 간자입니다. 넓을 광자, 동력 동자. 예. 이 광동에 가면은 식신은 아마 거의 다 먹어보려고 할 겁니다. 전부 다 신기한 것 뿐이잖아요. 뭐 아주 그 혐오식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요리들, 기상천외한 그런 재료들을 맛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기묘는 아마 별로 안 가고 싶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이 먹는 데 있어서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드러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알아서 여행팀을 짤 때 사주를 먼저 받아봐야 돼요. 이름만 적을 게 아니고 이름 옆에 사주를 적어놔야 돼. 뭐 정 안 되면 일주라도 적어놔야 돼. 일주만 적어놔도 대략 뭐 어떤 성향인지 알죠. 새로운 거 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입장료, 뭔가 저런 오락시설, 음식 탐험 이런 데로 자꾸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묘 같으면은 반대로 고적지, 박물관 이런 데 가자고 그럴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또 찢어져야죠. 그래 자꾸 찢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갈라서게 되겠죠. 그래서 팀 짤 때는 반드시 이런 점을 잘 고려해가지고 팀을 짜는 게 좋겠네요. 참고되시겠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유사성도 찾아보고 반대성도 찾아봅니다. 그럼으로써 그 해당 일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기후는 무엇보다도 일찍 식신을 깔았기 때문에 궁리하는 데 대해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뭔가 보수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토를 할 겁니다. 그건 어제의 이야기지. 남녀는 한 번 결혼하고 한 배우자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법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옆으로 젓습니다. 상당히 비판의 소리를 할 겁니다. 그건 어제의 이야기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들이 다 죽었어. 그럼 여자들은 누구다 책임져? 어쩔 수 없이 일부 다처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안을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많으면 나라가 좀 시끄럽겠죠. 나라가 시끄러운 반면에 발전도 할 겁니다. 아마. 어제의 법이 맨날 뜯어 고쳐지니까 고친다는 것은 뭔가 결함을 보완한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크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쉽게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여하튼 대통령은 이런 사람 뽑으면 좀 곤란하겠어요. 대통령은 기후가 아니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연구하고 안을 세우는 건 괜찮아요. 그래 상정하고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냉정히 판단해서 하는 거는 괜찮겠죠. 자기 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아마 상당히 화를 낼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수를 생각하는 관성이 있는 사람이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기후가 올리는 그 계획서 다 반영했다가는 나라가 정신없을 겁니다. 아마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기후 그런 성분이 상당히 강하구나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기후와 천생연분은 뭔가요? 천간에서 관찰해 보죠. 아마 목은 아니겠죠. 대립을 일으키는 걸로 봐서. 그렇다면은 이미 금이 있으니까 수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인 우선 제일 좋아 보이네. 정제가 제일 좋아 보이네. 정인이 아니라 정제 임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치밀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니까 연구를 하면서 세심하게 실험을 하고 확인하니까 실수가 적습니다. 이러면 연구원이 됩니다. 연구학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기본적으로 교수님 성향이 있는 데다가 정제가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도 합니다. 플러스 겸해서 또 사업도 하겠습니다. 자기가 연구한 걸 가지고서 뭡니까? 벤처 회사를 차릴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하죠? 이거 그냥 학교에 남겨주면은 안 되겠다. 내가 만들자. 특허를 자기 앞으로 내가지고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후의 창조성이죠. 창조성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 특허 몇 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술은 참신하고 또 새롭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관인적인 그런 성분들은 감당이 안 되겠지만 이 사람 자체로서는 나름대로 미래 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정제가 제일 낫다. 그와 마찬가지로 편제도 양호하다.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병화를 선호하고 싶네요. 왜 그러냐. 직관력이 주어지면 연구가 시행착오를 적게 범합니다. 될까 안 될까를 빨리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은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다. 정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식신은 갈등 없죠. 음양이 다르다는 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병화는 쓸만한데 정화는 안 되겠죠. 정화가 들어오면은 식신이 극을 받습니다. 식신이 극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연구하는데 버벅대게 됩니다. 연구가 버벅된다는 얘기는 벌써 남들은 시속 100km로 달려가는데 20, 30km로 어물어물하고 있는 셈이 돼버리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많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보지 말기를 바라고 기왕 정화가 있다면 부득이하게 연구하는 쪽으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겠네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간목은 좋습니다. 간목이 들어오게 되면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궁리를 하게 됩니다. 궁리는 주가 됩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궁리, 합리적인 궁리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편과는 안 맞습니다. 또 마찰이 일어나네요. 이 음양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이렇게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톤은 별로 논할 필요 없겠죠. 항상 비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상황 따라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 되겠고 금은 이미 있으니까 또 논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상관 정도는 5번째 정도로 쓸모는 있다. 왜냐하면 연구하고 표현하고 발표 이래 되면은 주로 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의 형태가 되면은 적어도 뭔가 강단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네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 아무래도 좋죠. 남한테 알아듣게 설명 잘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인기가 좋을 겁니다. 다만 이 상관 때문에 상관 쪽으로 마음이 자꾸 쓰입니다. 상관에 마음이 쓰이게 되면은 궁리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안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상관 만나지 말고 그냥 재성만 만나고 아니면 정관, 정인 이렇게 만나는 것이 가장 짜임새 있는 성격 좋은 배합이 되겠다.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각각 일주마다 성격 좋은 배합의 황금 구도가 있죠. 그래 여기서 등급이 결정된다면 타당하겠죠. 가장 좋은 배합, 가장 불만스러운 배합 있는 겁니다. 일주별로 60갑자 중에서는 곤란하죠. 일주별로 특히 이렇게 기유일 경우에 병화도 좋고 간목도 좋고 임수도 좋다. 그 다른 거는 상황 따라서 좀 다르겠다. 이렇게 관찰한다면 그 쓸모가 얼마나 있는가. 적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자기 먹거리도 벌어오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도 얻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가장 용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건 그야말로 부모님 덕이라고 봐야 되겠고 전생 공덕으로도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어차피 일지가 음이기 때문에 일주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음쪽은 쓸모가 좀 적다고 보는 건 자연스럽겠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양적으로는 다 쓸모가 있다. 토만 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런 성향 쪽으로 보는 것도 좋고 보수적도 괜찮다. 다만 병화 만나면은 학문을 연구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을 연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 방법, 교육학 그런 거 있겠죠? 교육학. 또 간목을 만나면은 법률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 법률학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보수적으로 나가죠. 여기서는 식상이 연장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연장으로 삼는다. 도구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연구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 식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속적인 것은 임수를 만났을 때 가장 실속적입니다. 즐거운 것은 경금 만났을 때 제일 즐겁습니다. 즐겁게 사는 거죠. 내 잘난 줄 알고 떠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남이 뭐 하거나 말거나 신경 쓸 거 없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 구조를 보십시오.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의 그 갈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는데 어느 정도만 잡히면 나름대로 이제 2차, 3차로 확대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지 식신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그 식신을 그 중심에 놓고 이렇게 주변에 따라서 일어나는 조건들을 관찰하시면 되겠는데 저쪽은 표시가 조금 개수 하나 빼고는 약하다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가 간단하다 보면은 설명도 아무래도 좀 설명이 좀 시간이 좀 전략이 되죠. 세 가지 말을 해야 되는 것을 한 가지만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상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1번 병진, 병신, 기후, 갑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가 있네요. 갑목과 병화를 좌우로 가졌습니다. 잘 짜여졌네요. 갈등도 마찰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주가 나오든지 이 모델에 만족이 되겠죠. 어느 모델인가? 그러면은 3번, 4번의 모델과 서로 결합이 된 상태입니다. 레고 블록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교육자, 공무원, 학자, 교육학,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겠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면은 자연히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바닥에 깔아놨네요. 정관 깔고 있으니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성향을 놓고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확대하면은 식신생계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가능한데 이거는 1차전에서는 크게 논하지 않는 부분이고 2차전까지 봤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관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좀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상당히 파고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잡았다 그러면은 흔히 하는 말로 날밤을 셉니다. 날밤을 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뭔가를 캐내는 쪽으로 이런 때는 이 식신은 캐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교육학자가 돼서 좀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이 시대에 적응이 잘 되는 같은 시간 적어도 의무 교육이 보통 한 10년, 12년 되죠. 12년 된다고 봤을 때 10년, 뭐 7년 뭐 상관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강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안을 세우는데 종사한다면 이 나라의 100년 대계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네요.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추천만 합니다. 다음 병신, 경인, 기후, 기사. 자, 이런 경우는 상관이 떴네요. 상관 뜨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강사한다고 그랬죠? 네, 강사형이다. 국리하고 강사하고 재밌는 거는 국리도 극받았고 상관도 극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강사가 되겠네. 그래서 교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는데 또 월지는 또 정관이에요. 또 정관은 극받았고 추를 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충대했네. 충대했고 또 극받고 좀 복잡합니다. 좀 시끄럽다. 이렇게 되네요. 구조가 이렇게 되면은 시끄러운 형태로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좌충우돌입니다. 충돌이 많습니다. 좌충우돌. 이리저리 부딪힙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뭐랄까 불집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 말 중에 불집. 이걸 화근이라고 말하죠. 뭔가 일을 벌립니다. 불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재앙화자가 아니고 불화자입니다. 뭔가 일을 만드는데 상당히 능하겠다. 시끄럽다. 항상 뭔가 때로는 데모도 하고 식신극정관. 때로는 또 뭔가 또 떠들다가 맞기도 하고 연구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뭔가 좀 마땅치 않은 이런 형태. 구성이 안 좋네요. 이렇게 되면은 한 가지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거기다 사주도 신약한 모양이죠. 그러면은 글쎄 정인을 살려서 교육자로서 조용히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될까 모르겠네. 이 사람 보고 조용히 살으라고 그러는 것은 어렵죠. 원숭이 보고 주는 밥만 먹고 있으라고 하는 건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래도 상관이 극을 받아서 기본은 괜찮습니다. 언제가 문제냐? 술 한잔 들어가면은 상관이 살아나겠네요. 그럴 때는 술 한잔 들어가면은 조만한 경금이 이만큼 됩니다. 커져버립니다. 깜봅니다. 이래 되면은. 깜보면은 사고 치죠? 사고 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저쪽의 배합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걸 지금 이해시키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겠죠? 하나 더. 갑자, 계유. 글씨 좀 알아보겠는지요? 떠들어가면서 하니까 100개 적을 때는 참고하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요일, 계유시라. 기토가, 기유가, 양쪽에 개수를 깔았네요. 아유, 상당히 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든지 생각만 하면 바로 마무리를 지으러 가는데 뿌리가 전혀 없네요. 주체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석지변이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조석으로 변화가 크다. 변덕쟁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조석지변이다. 아침 저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나도 그거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은 나도 그거 해야 되고 이거 문제가 많네 이거. 갑자생 같으면 얼라 같은데 이런 애 키워 먹으려면은 참 돈 좀 많이 들겠습니다. 딱한 일이군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화하는 이런 사주 같으면 이 두 사람 사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것은 이 가운데 사주는 이것저것 늘어 벌리는 게 특성이고 제가 안 보이잖아요. 이 양쪽에 개수를 깔고 있는 경우는 이게 나름대로 마무리를 지어요. 지어놓고 또 이렇게 늘어 벌립니다. 그래서 이쪽의 엄마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하니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감정적이죠. 자기 거기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저런 사람 연구실에서 뭘 만들지 모르겠어요. 글쎄, 저런 사람 잘못 건드리면은 지구를 부셔먹을 그런 걸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상당히 연구가 뛰어나잖아요. 식신이 셋이나 깔려 있습니다. 오로지 생각만 하면은 전부 다 뭔가 만들어낼 국내예요. 만들기만 하면은 마무리를 지어버리네. 상당히 빠릅니다. 아니면은 아닌 걸로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죠. 이건 아니야. 빨리. 그런데 이 경우는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강사로 방향을 잡죠. 이런 경우는 강사고, 이쪽 경우는 연구원이다. 연구 박사다. 그래, 연구 박사. 발명왕이다. 그게 좋겠네. 발명왕. 뭔가를 만들고 궁리하고 새로운 것을 해서 실험까지 마칩니다. 비행기도 1인용 비행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날려보는 겁니다. 날려보고 자기는 어떤가 좀 확인해 보는 거죠. 세 사람의 사주를 놓고 이와 같이 이런저런 경우를 봤는데, 그래도 저쪽에 있는 1번의 자료가 그 중에는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다 각각 소중한 한 인생이 되겠죠. 이런 사람에게는 강사를 권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발명을 권하고, 그리고 다시 검토하고 천천히 하게끔, 뭐 하나 만들어내는데 남들은 3년 걸리면 여기서는 3개월에 끝장내려고 그럽니다. 너무 서둘지 마라. 그렇게 서둘러서 만들어진 것은 나중에 경쟁에서 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뭘 하든지 호흡을 세 번 들이쉬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시킨다면 또 상당히 명석합니다. 명석하고 이런 사람은 앞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과거에 배운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뭐랄까 참고사항만 되고 전혀 새로운 분야로 뭔가 찾아나갈 것 같네요. 뭔가 이 멋진 일을 하나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기대가 좀 되기도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 각각 똑같은 기후일인데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적성이 달라집니다. 태어난 날만 같다고 해서 결과까지 같지는 않죠. 이외에도 100가지의 경우, 총 100가지 중이라고 그러면은 97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경우를 놓고 대입해 볼 수 있다면은 또 많은 걸 관찰하게 되겠죠. 시간 남고 여유 되면은
기회에 대해서도 한 10가지 이상 살펴보는 것은 좋겠습니다. 서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런 걸 관찰하다 보면은 정말로 자기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다시 또 2차, 3차로 확대해가지고 확실하게 사주 심리학의 대가가 빨리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잘해보시기 바랍니다.